저도 파악해보니까 매출 기준 거의 30% 정도 하락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8천만 원 선까지 밀리면서 조정을 받았죠.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산도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왜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올라가도 욕을 하고 내려가도 욕을 할까요? 저는 50%는 나머지 50%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오늘도 저는 저희 새로운 사무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조금 어색하지만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본업인 쇼핑몰, 이커머스 쪽은 정말 엄청난 격변의 시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알리와 테무의 공습, 아니 카펫 버밍이라고도 하죠. 말 그대로 융탄 폭격 중입니다. 저도 파악해보니까 매출 기준 거의 30% 정도 하락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미리 라인업도 좀 조정해서 그나마 예측치 범위 내여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정말 이 상황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0년 경력의 도매업체 사장님 말씀으로 일생일대의 위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시면서 IMF 때와 비교해도 지금이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분명한 건 단순한 무관세 혜택으로 역차별적인 문제를 벗어나서도 도소매 시장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생각한 이제 남은 방법은 메이드 인 코리아 또는 독자 브랜드, 특히 스토리가 있는 독특한 고유 브랜드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다가오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비관만 할 수는 없겠죠. 저를 포함한 우리 자영업자분들, 또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선택과 포기, 그리고 집중. 정말 생존을 향한 고민과 몸부림. 요즘 들어 냉혹한 자본주의와 자영업자의 힘겨운 생존 투쟁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다짐을 합니다. 이 거대한 파도도 나는 반드시 이겨낸다. 모든 힘든 시련은 오직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블랙락, 피델리티 ETF의 순유출, 결국 수요 둔화로 인해 반감기 이후 8천만 원 선까지 밀리면서 조정을 받았죠. 9월 금리 인하도 어려울 수 있고 11월 정도 한 차례 인하도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와 FOMC 미팅 이후 파월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취하긴 했지만 시장의 투심은 여전히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모두 알고 있듯이 비트코인은 이자나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아직은 태생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찌됐던 이런저런 이유로 57K까지 밀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상황이 이러니 또 다들 기다렸듯이 더 늦기 전에 탈출해라. 너 그만 까불고 불장만 그만해라. 등등 조롱과 저주가 쏟아집니다. 얼마 전 엔비디아가 10% 떨어지면 그래 이거 그동안 많이 올랐다. 요거는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저주의 폭탄을 맞고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산도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비트코인은 23년 9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 정도의 조정은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57K까지는 너무나도 건강한 조정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디펜스 라인인 50K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하락하면 더 싸게, 더 모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가지고 있는 현금을 거래처 사장님께 이 대금 결제를 조금 미루고 정말 다 끌어모아서 약 한 1,400만 원 정도 더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저의 확신은 이건 그냥 시간의 문제지 방향의 문제가 아니다. 조금 천천히 가면 어떨까? 방향이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올라가도 욕을 하고 내려가도 욕을 할까요? 저는 50%는 무지, 나머지 50%는 부러워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일부 극소수, 정말 엄청난 통찰력을 가진 소수의 5%의 사람들 또는 얼리 어답터들을 제외한 그냥 평범한 호모 사피엔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함을 선호합니다. 기본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죠. 저 또한 평범한 95%의 사람이고 미성년자라는 명확한 한계도 있었기 때문에 공부는 예전부터 해오면서 준비하고 정말 머릿속으로만 구상을 해왔지만 실제 투자는 1년 전부터였습니다. 다만 선입관이 전혀 없는 평범한 투자자죠. 6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면서 4, 5년 차 주식 투자자이면서 아파트 경매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제 인생을 맞바꾼 대가, 저의 구매력을 미래를 위해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 어떻게 내가 구성을 해야 할까? 과연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이 무엇이고 인플레이션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제가 내린 3가지 결론 중 하나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부분에서 정말 상당히 매력적인 극강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5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미국의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승인한 은행 시총과 비슷하게 성장한 인터내셔널 에셋이자 디지털 현물 자산이죠. 여러분, 인플레이션 해지에 최적화되어 있으면서 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장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자산이 또 뭐가 있을까요? 투자를 안 하셔도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로 원천 차단하지는 마시고 꼭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공부를 하든 애써 외면하든 이제 디지털 문명으로서의 진입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2000년도 미국 시총 순위를 찾아보면요. 1위부터 10위 안에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 엑손모빌, 월마트, AIG 다 어디로 갔나요? 정말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만 혁신의 혁신을 거듭해서 지금은 당당히 시총 1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이라도 꼭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우리의 문명 그 자체가 아닐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여러분, 디지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인류 최초의 디지털 현물 자산이죠. 돈의 조건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 부서지거나 썩지 않고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1억분의 1로 분할되면서 시공간에 제한이 없는 최강의 희소성으로 고안된 그 자체가 최후의 담보물이자 최후의 결제수단. 여러분들의 미래 구매력을 저장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결론에 여러분들도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짧은 역사와 낮은 보급률이 부담스러울 순 있지만 그래서 더 미래 가치가 빛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요즘처럼 어느 정도의 조정, 변동성은 성장하는 모든 자산이나 주식도 마찬가지로 겪을 수 있는 필수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개입하거나 룰을 바꿀 수 없는 비트코인을 꼭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술주, 성장주의 변동성에는 너그럽고 유독 비트코인에게만 가혹한 이 현실이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저는 믿고 기다리면서 더 공부하면서 변동성을 극복하는 멘탈을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자고요. 비트코인의 미래를.